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폭행 등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인권위와 서울시가 시설 폐쇄 등의 대안을 내놓았는데요. 장애계에서는 이와 더불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으로 탈시설 지원에 대한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성용 기자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내에서 발생한 폭행 등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지난 4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종가자 5명을 검찰총장에게 수사 의뢰하는 한편 지도감독기관인 서울시와 금천구청장에게 시설 폐쇄와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권고했습니다.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해당 시설에서 일부 종사자들은 이용자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혹은 대소변을 자주 본다는 이유로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지속해 온 것으로 인권위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특히 해당 시설은 지난 2014년과 17년에도 횡령과 인권 침해로 2회의 행정처분을 받았던 곳입니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서울시는 시설 폐쇄와 법인 설립 취소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고 의무를 위반한 종가자 1명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인권위와 서울시의 발표에 대해 장애계에서는 시설 폐쇄 등 강력한 조치와 더불어 서울시 측이 피해 장애인과 시설 내 다른 이용인들을 다른 시설로 전원하겠다는 조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근본적 대책인 탈시설 지원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이용자에 대한 욕구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탈시설할 수 있는 지원주택 등 시스템을 만드는 게 먼저라고 주장하며 서울시의 탈시설 대책 마련과 해당 시설을 폐쇄하는 등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성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청각장애 학생들의 학습권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지난 9일 청와대 앞에서 장애벽 허물기 등 장애계 단체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고 관할 부처인 교육부에 요구서를 전달했습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 2일 원격 수업이나 과제물을 활용한 재택 수업을 권고했지만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수어 통역 등 서비스 지원책이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에 장애계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청각장애 학생의 교육권이 온전하게 보장되기 힘들다며 학사 운영의 연기는 언제든 재현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확진자 노출 사례가 다수 발생됨에 따라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관 폐쇄 기준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보도에 서정용 기자입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지역사회 감염이 크게 확산되면서 의료기관이 갑작스럽게 폐쇄 조치로 인해 진료를 받고 있던 환자들이 치료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는 중증질환 장애인과 위급한 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이 병원 저 병원을 헤매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상급 종합병원 경우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질병관리본부가 폐쇄 및 진료 재개 등 확진자 발생 의료기관의 관리를 주관하고 있으나 폐쇄 기준과 폐쇄 기간, 진료 재개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으며 지자체마다 입장이 다르다. 또한 단지 그저 불안하다는 이유로 또 지자체가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이유로 의학적 근거 없이 무조건 폐쇄 명령부터 내린 것은 오히려 의료기관에 의존하고 있는 많은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훼손하고 자칫 잘못하면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폐쇄와 진료 재개를 명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재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 과학검증위원장은 단순히 확진자 노출만으로 의료진 등을 격리하거나 병동을 폐쇄하도록 하는 조치는 오히려 국민건강관리에 비효율적인 뿐만 아니라 환자 불안감을 조성하고 조기 진단이나 치료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실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현재 지침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서정영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지만 취약계층은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인천시와 시민이 취약계층을 위해 두 팔을 걷었습니다. 지난 6일부터 인천 적십자 자원봉사자들이 감염병 대응 세트 1,000개를 직접 만들어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했습니다. 대응 세트 박스 안에는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 항균 비누와 함께 자가격리 노인들을 위한 먹을거리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한 분 한 분 정성 어린 마음을 모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기필코 코로나19를 이겨냅시다. 이와 더불어 자원봉사자들은 천여 곳의 취약계층 주거지를 찾아 노인들의 체온 측정과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건강 상태도 살펴봤습니다. 아빠처럼은 아무것도 못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갖다 주신다야 너무 고맙죠. 인천시 공무원들도 감염 우려로 급격히 줄어든 헌혈을 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혈액 수급난 해소를 위해 시청과 교육지원청 직원 140여 명이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여러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전의 시민단체와 소상공 기업들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정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연일 증가하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소상공 기업들도 확산 저지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 한 방역업체에서는 대전 서구의 성해요양원을 찾아 방역소독 봉사에 나섰습니다. 최근 방역 작업에 일손이 바빠 밤낮 없이 분주한 와중에도 감염 취약시설인 요양병원을 찾아 방역 작업에 열중입니다. 주로 이제 저소득층 독거노인분들 그분들 대상으로 이제 주로 혼자서 이제 왔다 갔다 가정집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요새 방역 소독을 요청해서 하려고 해도 응해주시는 업체도 없고 또 저희는 조금 밀려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원해서 취약한 곳을 먼저 발걸음 해주시고 또 관리해 주셔서 한 번이지만 지금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 주부터 공적 마스크 오브제 구매를 실시합니다. 공급 부족으로 마스크 구하기가 어려운 이때 대전마을 활동가 포럼과 서구마을내 소속 마을 활동가들이 지난달 28일부터 면 마스크를 직접 만들어 배포하고 있습니다. 머리카락 천분의 1 먼지까지 잡아주기 때문에 그런 원단을 하시면 필터를 못 구해도 그 기능을 어느 정도 발휘할 수 있어서 그 원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느질을 많이 해서 이게 익숙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재능을 발휘해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마을 활동가들은 마을의 한 공방에 모여 재능 기부로 만들어진 마스크 1,500여 개를 제작해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에게 전달하고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대구 시민들에게도 기부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마스크가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 주위에서라도 조금 면 마스크를 만들어서 나눠 끼면 어떨까 싶어서 모여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코로나 사태로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각계 각층의 시민들이 삼삼오오 힘을 보태 이 재난 사태를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서입니다. 아직까지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희귀 난치병이 있는 분들이 있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굳은 의지와 희망으로 살아가는 장애인을 서정용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나에게도 가끔 달콤한 손비가 내려 내 마른 몸을 촉촉히 적신다. 그리하여 나는 계속 살아가리라. 인생이 나에게 어떠한 고생을 던져도 나는 북두희처럼 다시 일어나리라. 사람들이 나를 밟고 오게도 나는 이를 악물고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폭풍이 불던 눈보라가 치는 손에 지푸라기 꽉 쥐고 죽는 날까지 나는 끝까지 싸우리라. 그리고 이기리라. 초등학교 5학년부터 근육 무력증 진단을 받은 김재욱 신체 장애인은 10여 년 전부터 근육의 수축력이 저하되고 근육이 쉽게 필요해 힘이 빠지는 질환으로 집에서 24시간 누워
산소호흡기의 아버지와 가족들의 보살핌으로 병마를 극복하는 장애인입니다. 외국대학교 명예교수 김기준 전 부총장은 외아들이 44살이 되도록 투병 생활을 극복하기 위해 천정에 모니터를 설치하고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50여 편의 시를 쓰며 삶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주로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집 깨워가지고 이제 아침밥 간단히 먹이고 씻겨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이제 9시 자면은 이제 10시 좀 넘어서 일어납니다. 일어나면 지댁이 이제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도와주고, 이제 12시 가까이 되면 이제 밥을 먹는데, 그때는 이제 삼시세끼는 주로 이제 엄마가 도와줘요. 먹는 거는. 그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지가 이제 다 도와주고 나면 이제 잠을 안 자면은 지가 쉴 때는 뭐 인터넷을 통해서 뭐 드라마를 본다든가, 주로 이제 미국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미국 드라마를 본다든가, 또는 우리 한국 아이돌 음악들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아이돌 음악들 듣고 뭐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육 무력증으로 한번 진단받으면 영구 장애인으로 침대 생활을 하는 중증 장애인은 병원 출입도 너무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을 계속 받으려면 1년에 한 번씩 의사의 진단서를 받는 요구가 장애인 가정에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김기준 외국대학교 명예교수는 근육무력증 의약품이 개발되지 않아 병원 치료가 어려워 아들은 해마다 몸이 쇠약해지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며 시를 쓰면서 병을 극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가족들에게는 장애인 자녀와 부모가 함께 살기는 어려운 환경이 힘들어도 희망 속에 긍정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육체적으로 꼼짝 못하고 누워서 24시간 사는데 도와주기 힘들죠. 힘들지만은 그 아들이 뭘 원하는지 부모들이 좀 잘 깨닫고 도와주면 내가 볼 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이 뭘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누워있지만 머리로서. 그래서 머리로서 만들면 내한테 시켜서 뭐 정밀공업사 같은 데 가서 만들어 오라고 하고 이래서 이제 만들어 주는데, 이런 식으로 악착같이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같이 산다는 것이 몸은 힘들지라도 옆에만 있어줘도 굉장히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자기 어머니나 자기 댁이나 지금 볼 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엄마하고 지댁도 좀 긍정적으로 같이 도와주고 살고 있는 거 보니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가 뭐 이런 중증장애를 가진 부모들한테 좀 위로가 된다면 정말 저는 기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신현민 한국희귀난치성 질환연합회장은 63종의 질환자 33만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어 희귀질환 신약 개발이 시급하고 무조건 유전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사람들의 무관심에 대해서도 서운함과 우리 환우들을 위해 더 좋은 복지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서정영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미국도 비상인데요. 계속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나오면서 미국 내 긴장감은 더욱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호비 특파원입니다. 미국도 피해갈 수 없는 코비드-19, 일명 코로나 바이러스로 29일 워싱턴주에서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워싱턴주를 시작으로 이미 뉴욕에서도 2명의 코로나 감염 사망자가 발표됨에 따라 미국 내 긴장감과 불안감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마스크 구하기 전쟁이라면 뉴욕은 핸드 세니타이저와 박테리아 박멸 스프레이, 라이졸 품절 현상에 시민들은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핸드 세니타이저를 휴대할 만큼 손 청결에 특별히 신경 썼던 만큼 이번 사태의 그 필요성을 더 체감하고 있지만 진열대에서 물건을 구하기란 당분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뉴욕을 대표하는 일간지 두 곳에서는 이번 맨하탄 확진자 뉴스를 다루는 과정에서 한인과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플러싱, 퀸즈 지역 사진을 전면에 게재함으로써 일부 정치인과 시민들에게 상관도 없는 지역과 인종 사진으로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강한 비판을 받았으며 실제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혐오 범죄, 인종차별로 오인되어 아시아인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복지TV 뉴욕 특파원 이호비였습니다. 미국 남동부에서 열린 마라톤 경주에서 하반신 장애인이 약 34시간 만에 마라톤을 완주해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남동부에서 열린 마라톤 경주에서 하반신 장애인인 30대 남성이 약 34시간 만에 결승선을 통과해 보조장치 완주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사는 33세 하지 장애인 애덤 골리츠키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1월 11일 찰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33시간 50분 23초 만에 코스를 완주했습니다. 이는 외골격 보장구 착용 마라톤 주자의 이전 최고 기록 36시간 46분을 3시간가량 단축한 것입니다. 골리츠키는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척추 손상이 나를 규정할 수 없다며 부상이나 장애 등 어떠한 역경도 당신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역의 문화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목포 출신의 조용백 화백이 고향을 담은 목포 팔경 이야기 전시를 열었습니다. 목포의 아름다운 경관을 담은 작품들을 이소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목포시 에메랄드 퀸 갤러리에는 목포 출신인 취산 조용백 화백이 고향을 지켜오면서 목포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은 작품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정갈하게 간 먹, 섬세하고 정교한 붓터치로 유달산과 사막도, 항구 등 목포 지역 대표 풍경을 화폭에 담아낸 작품들이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20개의 전통 기법에 안주하지 않고 지난 30여 년의 작업 속에서 늘 자연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서정적으로 표현해왔습니다. 이곳에 전시된 작품들은 목포 팔경을 주제로 한 작품입니다. 목포 유달산을 중심으로 산과 바다, 강, 섬이 총망라돼 있는 풍경입니다. 태어난 곳이 목포고 목포 유달산 언저리를 유년 시절에 이제 뛰어놀면서 이제 지냈었죠. 그래서 항구와 유달산 또 인근의 섬들이 이제 내 그림의 모티브인데 이제 거기를 중심으로 앞으로도 더 진지하고 깊은 그 작품을 이제 해나갈 계획입니다. 목포를 상징하는 유달산 풍경이 20개의 농담을 통해 깊이 있게 표현되고 갯내음 물씬 풍기는 목포항의 모습을 통해 다양한 삶의 이야기들이 화폭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단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미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취산 조용백 화백은 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 작가와 심사위원을 역임하는 등 열정적이고 활발한 작품 전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섬세한 필목을 통한 무게의 향연이 한국화의 먹빛에 한결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코로나19의 기세가 계속되면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각한데요. 이에 따라 정부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으로 마스크 오부제를 시행합니다. 요일별로 태어난 연도에 따라 주당 1인 2매 마스크 구매가 가능한데요. 장애인과 어린이,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대리 구매도 가능합니다. 꼼꼼히 해당 사항을 확인하시어 보다 많은 분들에게 마스크가 보급돼 누구나 공평하고 안전하게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